자,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평가사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리 예비 중개사님들이 지금 한참 바쁠 때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눈코뜰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하느라고, 일단 오늘부터 시작하네요. 일단 수업 자료 해설 중에, 지금 9월, 10월 달의 해설 자료는 제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즉,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가볍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빠르게 반복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면 그죠, 시간을 좀 세이브하면서 어떤 기억을 유지할 수 있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럼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들어가 보고 활용을 좀 해봐요. 자, 일단 강의 노트 1번의 부동산 학은 우리 시험에서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일단 빼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부터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기출 9월 10월 달에 어떤 수업 자료로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의 좌우에 있는 어떤 제 기본서 좌우에 있는 우리 OX를 지금 드린 거죠. 중요한 거 논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논점은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구별하라는 논점이에요.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가지라는 거고,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토지와 건물 두 가지 부동산이 있으니까 얘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줘야 돼요. 뭘 빼줘야 돼요? 그렇죠. 요 개념이라는 걸 빼줘야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분류하라는 거죠.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으로 구분하죠. 그 중에 여기는 꽁치 환자 같네. 꽁치 환자. 즉 공간, 그 다음에 위치, 환경, 자연, 얘들은 물리적 측면의 개념이죠. 물리적 측면의 개념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두 문자를 따서 암기했잖아요. 꽁치 환자,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물리적 개념인 거죠.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자,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이죠. 생산재라는 건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된 물건,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아이고 말을 잘못했네.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 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 그리고 요 소비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된 물건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토지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활동의 장소라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소비재가 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관광 상품 같은 것은 상품이라는 문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비재로서 바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재가 원칙이지만 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4번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하고 공학적 개념이라고도 하죠. 이 물리적 개념을 지금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산 요소, 요건 경제고, 자산, 요것도 경제고, 그리고 공간, 자연이 물리적 측면이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자, 협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이 나오면 주소를 먼저 찾아줘야 돼. 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 경제, 법률적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법률적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적 개념은 다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개념을 협의라고 하죠. 그리고 협의의 준 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이고 99조 제1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했죠. 정확히. 여기에 광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의 부동산은 일단 법률적인 부동산이고 협의의 개념 또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토지의 정착물. 정착물이 나오면 일단 주소를 불러줘야 돼요. 얘는 법률적 개념이고 민법의 규정이니까 협의의 부동산의 일종이죠. 그리고 정착물은 원칙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종속정착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즉 독립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독립된 정착물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4가지가 있는 거죠. 자,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은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그래서 건물, 그 다음에 임모,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농작물. 그 다음에 8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딱 보자고요. 자, 이게 대단히 헷갈리는 건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와 식물. 이들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런데 이제 뒤가 문제야. 항상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될 수도 있고 종속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라 그러면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중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속정착물처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고 토지와 분리되어서 거래가 될 수 없다면 걔는 중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적인 나무와 식물은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착물로 분류됩니까? 종속 정착물로 분류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독립돼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중개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요. 뭐가 틀렸습니까?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된 임모. 얘는 독립정착물이고 국어는 독립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다. X죠. 국어는 정착물이 독립정착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됩니까? 얘는 논점이 뭔지 알아야죠. 논점. 자, 논점이 뭐와 뭐의 구별이에요? 동상과 뭐의 구별이에요? 정착물의 구분이죠. 정착물은 건물의 일부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뭘 들었냐. 다이소에서 접착식 옷걸이를 사다가 벽에 붙였어. 이렇게 벽에. 그런데 벽에 붙였을 때 이게 여전히 동산이냐?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냐. 근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어떤 물건은 대부분 설비 등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옳은 지문으로 바꾸면 여기에 임차인 대신에 임대인이라고 해줘야죠. 임대인이 집주인이니까 집주인은 대부분 뭔가를 부착시켰다면 건물과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부착했겠죠. 그 다음에 11번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거.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광이죠. 광이. 그리고 광이는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키죠. 그런데 요놈이 준부동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 등인데 이들을 왜 부동산처럼 취급합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부동산은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부동산을 포함하고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 이게 준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해 부동산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맞았어. 그런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가 아니라 법률적 측면의 구분인 거죠. 요 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합니다. 오른지문. 여기에 있는 등은 뭐가 되겠어요? 동산과 권리겠죠. 동산과 권리. 이게 지금 기본서에 있는 대표적인 논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제가 논점을 좀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논점을 좀 끊을 거예요. 자, 강의 노트 3번은 다음 편에.